네, 안녕하십니까. 스토링 수학으로 수학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깡수학원장 김강수입니다. 저희 학원은 임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MD그린 병원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1까지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수학에 대한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과 그리고 더욱더 심화 부분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년의 수학 경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이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학생들의 이제 출결 관리인데요. 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출결을 원활하게 부모님께 이렇게 문자로 발송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출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습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의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욱더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깡수학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펑션인데요. 어떠한 x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걸 수학에서는 이걸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x의 값에 따라서 y가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를 함수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현상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값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도 똑같이 생겼죠. 뭘 먹으면 반드시 나오죠. 이런 관계가 바로 함수의 관계입니다. 또 자판기에도 동전을 넣으면 또 뭐가 나옵니까? 음료수가 나오죠. 이런 관계도 바로 함수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이 함수의 관계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비례와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정비례와 반비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보통 곱하기에 대한 얘기가 길이가 여기가 4cm고 여기가 3cm이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곱하면 넓이가 12가 되죠. 이게 곱하기의 어떠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수의 곱을 곱했을 때 어떠한 값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이거를 x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넓이를 우리가 y라고 한다면 넓이 y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 곱하기 x. x에다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2를 넣으면 8이 나오고 3을 넣으면 12가 나오죠. 이렇게 이러한 관계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y는 ax 이런 모양입니다. 곱하기죠. 이때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비례상수. 어떠한 비를 나타냅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비례상수는 뭐와 뭐의 비냐면 x와 y의 비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비례상수.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정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x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x로 나누면 x분의 y는 얼마를 갖게 되죠? 4라는 값을 갖게 되죠.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정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반비례 관계는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반비례 관계는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넓이는 항상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었다고 합시다. 어떤 값이 되었어요. 그러면 x랑 y랑 곱하면 어떤 값이 되죠? x 곱하기 y는 일정한 값이 되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x와 y 두 수를 곱해서 일정한 수가 나오게 됐을 때 이때 y는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0이죠. 1을 넣으면 12, 2를 넣으면 6, 3을 넣으면 4가 되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둘이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왔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y는 x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값은 일정한 값이지만 뭐의 관계를 말한다? x와 y의 b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걸 비례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놈 둘이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곱해주면 a라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16세기의 데카르트라는 이 수학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 좌표평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제 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직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되죠. 근데 이 직진이 되어 있는 이 직선을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x와 y를 x축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교차해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16세기의 그 데카르트는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인데요. 어렸을 때 귀족 출신이었지만 되게 허약하고 약했다고 합니다. 수업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주로 집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천장을 보다가 파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좌표 평면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저 파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날아다니는 이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는 x축과 y축을 두 개의 직선을 교차해서 평면을 표현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평면 말고 입체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체를. 축이 평면은 이렇게 x축과 y축 이게 두 개가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을 이렇게 결합시키면 되죠. 또 하나의 축을 결합시켜서 z축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3차원의 공간을 표현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 지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새로운 수학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